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내연녀가 일하는 곳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는 바람에 남편이 오게 되었고 저희는 삼자 대면을 하게 되었죠.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도 못할 만큼 남편과 내연녀의 충격적인 행동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남편과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본인이 잘한 게 하나도 없으니 결국 후회를 하고 있는지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있지만 그동안 저에게 상처를 줬던 남편의 모습들 때문에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전혀 생기지 않더군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동네 주민분들의 소문이 제 귀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저는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함께 일을 하던 직원 아줌마께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건물 뒤편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직원 아줌마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놀라지 말라면서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줌마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제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놀라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설마 남편이 저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에이, 설마요. 그 사람은 저밖에 모르는걸요.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날 만큼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은 사람이라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잘못 보신 걸 거예요. 아유 참. 내가 이 동네에서만 20년이나 살았어요. 내 귀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소문들은 거의 다 진실이라니까. 어떻게 한번 알아봐 드려? 원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없는 말도 진실이 되잖아요. 저는 그 일을 믿어요. 항상 가정에 충실하고 조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항상 남편 자랑을 해서 나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나에게 들어온 증거물을 보여줘야 되겠네요. 이거 한번 확인해봐요. 잘은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걸어가고 있는 남자 남편 맞죠? 그리고 그 옆에 잘 봐봐요. 서로 팔짱 끼고 있잖아요. 좀 더 자세한 증거물을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남편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확인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저에게 보여준 사진 속의 남자는 딱 봐도 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본 여자가 남편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누가 봐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던 터라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날 나만 바라봐 줄 것 같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은 저만 모르고 있었지 이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던 떨리는 손은 멈추지 않았고 직원 아줌마에게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남겨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진실은 이미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남편을 대하는 제 행동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의심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었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었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사람이 왜 가정을 깨면서까지 다른 여자를 만나는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있었는데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식들을 챙겨주며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표정 관리에 신경 쓰며 마트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당분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쓰며 지내왔어요. 그렇게 며칠 뒤 직원 아줌마는 저를 따로 불렀고 또다시 주변을 살피시더니 저에게 USB 파일 하나를 건네 주었습니다. 밤에 가족들 몰래 봐야 한다면서 보기 전에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리고 퇴근 후 모든 일과를 마친 뒤 가족들이 깊은 잠에 빠진 사이 저는 노트북을 들고 몰래 거실로 나와 USB에 있던 파일을 확인하게 되었고 폴더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두 눈으로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어요. 남편이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모습들이 동네 사람들의 눈에 적발이 되었고 누가 봐도 내연녀와 남편은 연인 사이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아이들한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남편도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여자를 만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편을 너무 믿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자동차 딜러로 영업을 하고 있는 남편이 고객들을 상대하느라 하루가 모자랄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이걸 이용해 내연녀와 바람을 피고 있던 거였죠. 저에게는 항상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남편이었기에 영업직은 시간이 없다고 알고 있었지만 반대로 시간이 자유롭다는 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느낌이었어요. 가족들 앞에서는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인 것처럼 행동하더니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절대로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몰래 증거물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남편과 단판을 지으려 했었는데 어느 날 마트에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 여자는 저 몰래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내연녀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건지 저를 찾아왔다는 말에 직접 얼굴을 보게 되었고 당돌한 내연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남편과 이혼하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았어요. 그 사람 마음에는 더 이상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서 편하게 좀 만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위자료까지 모든 걸 전부 다 주겠다면서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길 원하고 있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는 여자가 도대체 뭐가 좋아서 자식들까지 있는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내연녀를 바라만 보고 있자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면상을 들이밀며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내 말 안 들려? 승만 씨랑 이제 그만 정리하라니까.
내가 내연녀인 거 알면서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하시게? 동네에서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 나한테까지 소문이 퍼져 있는 상태인데 그쪽 귀에도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 내연녀가 앞에 있는데 한바탕 난리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장 머리채라도 답던지 아니면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왜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건데? 계속 이 꼴을 보고 있을 거야?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자유야.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판단은 내가 알아서 해. 아무리 내가 이성을 잃었어도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아. 나는 너처럼 저급한 여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유부남인 그 사람이랑 즐기면서 생활하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니? 너는 그냥 때를 기다려. 일 처리는 내가 알아서 해. 참 인생 피곤하게 산다. 사지 멀쩡해서 가정에 있는 남자를 건드리기나 하고 그렇게 보는 눈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해결이 될 테고 너한테도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이왕 참은 거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끝은 봐야 할 거 아니야? 온 김에 장이라도 좀 보고 가던지. 요즘 마트 매출이 좋지 않거든. 마트 조끼나 입고 시간당 최저 시급받으면서 물건 정리나 하는 주제에 지금 내 앞에서 잘난 척 하는 거야? 나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그쪽은 애둘 딸린 유부녀고 나는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몸매도 탄탄한 처녀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몸매를 가지고 있다고. 여자는 애를 낳는 순간 여자가 아니라 아줌마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 그 사람이 그쪽을 여자로 안 보고 그냥 가족으로만 보는 거야. 오늘은 경고만 하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그 사람과 이혼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야. 나 성격이 그렇게 온순한 편은 아니거든. 쓸데없이 내 심기 건들지 말고 당장 이혼 절차 밟고 끝내야 할 거야. 저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내연녀는 오히려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남편과 이혼을 하라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마트에서 머리채 잡고 한바탕 하겠냐는 말과 함께 분노한 눈빛으로 내연녀를 바라보자 본인도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진 않았는지 최대한 빨리 정리해달라며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내연녀가 마트에 들어온 이후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평소처럼 행동하고 있는 저에게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아이들 앞에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상황을 피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저는 그동안 동네 분들의 도움으로 받은 증거물들을 남편한테 내밀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변명을 하고 있었죠. 당신이 보고 들은 건 전부 다 오해야. 그냥 고객 중 한 분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어서 아주 잠깐 위로를 해준 것밖엔 없었다고.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했던 걸 보면 몰라? 나는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을 만큼 당신이랑 애들이 전부인 사람이야.
쓸데없는 소문 같은 거 듣지 말고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괜히 애들 귀에까지 들어가서 상처 주고 눈물 흘리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나도 처음엔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라 당연히 바람 같은 건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어. 그래, 당신 말대로 여기 있는 증거 사진들 전부 다 오해라고 치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것도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겠어? 저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내연녀가 마트로 쳐들어왔을 때 나눴던 대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그제서야 사색이 된 얼굴로 말을 더듬던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 잠깐 호기심에 만났던 것뿐이라면서 오로지 저와 아이들밖에 없다며 지금의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게 아니야. 그동안 당신이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도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당신도 처음에는 아주 잠깐 마음이 흔들려서 한두 번 만났었겠지만 그 사소한 시작이 결국 일을 크게 만들게 된 거고, 당신 또한 처음에는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서 많이 불안하고 떨렸겠지만 지금은 동네에서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잖아? 처음부터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면 우리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테고 아이들에게 상처 또한 주지 않아도 됐겠지. 이 모든 건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거니 어쩌겠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는 거야. 당장이라도 당신 뺨에 손을 올린 뒤 머리채라도 잡고 싶지만 애들 깰까봐 참고 있는 거니까 서류에 사인하고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마. 시댁에서 지내는 게 좋을 거야. 우리가 더 이상 한 침대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먼저 그 여자한테 작업을 걸었던 게 아니야. 그 여자가 먼저 나한테 접근했던 거라고. 상담을 받고 싶다면서 집 주소를 알려줬고 아무 생각 없이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꼬리를 치더라니까. 오랜 시간 지켜봐왔다면서 나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데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서둘러 뛰쳐나왔었는데 그날 이후 그 여자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었어. 결국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일이 커지긴 했지만 내 마음은 오로지 당신과 애들한테 전부 향해 있다고. 한 번의 실수 용서해 줄 수는 있는 거지. 앞으로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갈 테니까 한 번만 눈 딱 감아줘라. 아니, 그렇게는 못 해주겠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운 법이거든.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은 그 여자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릴 거야.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남편을 용서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멍청하게도 저밖에 모를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던 남편은 제가 봐줄 것 같지 않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던 양손을 멈추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냥 한번 봐줄 수도 있는 건데 나한테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더라고. 그 여자한테 한번 꽂히게 되니까 헤어나오질 못하겠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만나왔던 거고 굳이 동네에서 바람을 피웠던 건 당신 귀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들키지 않고 만날 거였으면 내가 왜 동네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겠어? 다른 지역에서 몰래 만났겠지. 당신보다 그 여자가 훨씬 능력 좋고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헤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당신이 일하는 마트에 아줌마들이 동네에서 오랜 세월 살아왔었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신 귀에 들어갈 수 있게 의식적으로 움직였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딱 들어맞았던 거지. 사진 찍히고 있었던 거 전부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 당신 손에 들어간 그 증거물 내가 다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야. 굳이 내 입으로 더럽힐 필요는 없는 거잖아.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당신한테 모든 걸 알려주는데 내가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꼭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렸어야 돼? 우리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바로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거 도와드리지 않았다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는 거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왜 시부모님이 노름한 돈을 갚아줘야 하는 건데 당신 선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그 많은 돈을 나한테 달라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야? 한 번 도와드리면 두 번 다시는 노름을 안 하실 것 같아? 시간 지나면 또다시 손을 대실 거고 그럼 우리 식구도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도와드릴 수 없다고 그랬던 건데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말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새 살림 차리겠다는 거야. 당신보다 능력 좋고 거기에다가 또 애 딸린 유부녀도 아니고 나한테 이득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당신만 지친 거 아니거든. 나도 당신이랑 사는 거 지긋지긋하고 이런 삶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자유를 찾고 싶을 뿐이야. 비록 내가 바람을 피워서 위자료야 좀 나가겠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당신한테 들어가는 위자료는 내 인생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겠네. 내일 당장 이혼하러 가자. 그깟 돈 안 빌려줬다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애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도 안 하고? 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혼 못할 것 같아. 당신이 나랑 우리 애들 버리고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지 않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서류에 도장 찍는 일은 없을 거야. 당신의 그 더러운 몸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가진 것도 없는 당신을 걷어들여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히 나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 저는 결국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게 되었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저는 남편을 향해 사정없이 물건을 던져버렸어요.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남편은 자기한테 피해가 오게 될까봐 집에서 서둘러 뛰쳐나갔어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고 거실에서 남편과 한바탕 했는데도 아이들은 세상 모르고 잘 자고 있는 모습에 결국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해주려 하지 않자 이 소식을 내연녀가 듣게 되었는지 저에게 수시로 연락해
능력 없으면 알아서 빠져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빈정대면서 귀찮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목소리와 지속적으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내언녀와 남편의 행동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런데 내연녀가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저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저희 집 앞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내연녀와 남편이 나타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라고 앞에서 서로 입을 맞추는데 그걸 보게 된 애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난리를 쳤고 저를 말리려는 남편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 붙였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내연녀와 남편은 더 심한 행동도 할 수 있다면서 서둘러 도망을 쳤어요. 저 또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던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고 진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자식들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중학생이었던 큰딸은 눈물을 터뜨리면서 왜 이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냐고 절대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니까 너희들이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나만 아픔을 참고 견뎌냈다면 너희들의 행복은 깨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버텨왔던 거야. 엄마가 불행한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 절대로 아빠 용서하지 마.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미 우리 앞에서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나에게는 더 이상 아빠는 없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우리가 상처받게 될까봐 걱정하지 말고 현명하고 옳은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어. 오히려 애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고 결국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됨과 동시에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들이 한순간에 정리가 된다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저에게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저와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낸 뒤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더 이상은 남편과 마주치지 않길 바랐어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내연녀가 갑자기 마트로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뒤를 따라왔고 제가 일하는 곳에까지 들어와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과 내연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내연녀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과 함께 남편을 뿌리치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나랑 헤어지겠다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었잖아. 뭐가 부족한 거야? 갑자기 변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냥 당신이 싫어져서 그만 만나겠다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고 그냥 서로 잠깐 즐기던 사이 아냐? 이 사람이랑 이혼하면 나랑 결혼하겠다며.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이혼까지 하게 된 건데 갑자기 그만 만나자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빠, 그건 내 알 바 아니잖아? 원래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잖아. 나는 그쪽한테 질린 것뿐이고 새로운 남자를 찾으려는 것뿐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내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그런 대화를 왜 여기에서 하는 건데? 당장 마트에서 안 나가? 한창 손님들 올 시간에 영업 방해까지 하는 거야? 저기요. 그쪽 남편이니까 다시 데려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니까. 우리 두 번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네. 사람 겉모습에 속지 말고 앞으로 애들이랑 잘 좀 살아요. 엄마가 독해져야 아이들이 잘 커갈 수 있는 거라고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쪽이 친구 하나는 정말 잘 둔 것 같아 그건 부럽네요. 선영아, 오빠랑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우리 집안 빚도 갚아준다며. 제발 날 버리고 가지 마. 너까지 내 곁을 떠나면 나는 이제 혼자가 된다고. 전 남편은 내연녀가 가지 못하게 끌어안았고 내연녀는 알 수 없는 말을 저에게 남긴 채 전 남편의 뺨에 수차례 손을 올린 뒤 전 남편에게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앞으로 갑자기 나타난 친구가 전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올렸고 내연녀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마트를 빠져나가 급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에게 고개를 돌린 친구는 제가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며 몸을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친구를 보는 순간 좀 전에 내연녀의 말이 떠올랐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태진아, 너 저 여자랑 서로 아는 사이 같던데 아까 저 여자가 나한테 친구 하나 잘 둔 덕에 내 인생을 구했다던데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이거 내가 다 계획한 거야. 네가 저 나쁜 놈이랑 갈라서게 하려고. 처음부터 내가 전부 다 계획한 거라고. 너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겠지만 나는 저놈이 어떤 놈인지 전부 다 알고 있었어.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 내가 고객들과 집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 저놈이 너 몰래 시도 때도 없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몸을 굴리는데 너는 가정을 위해 마트 쫓기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 누가 너를 마트 사장으로 알겠어? 최저 시급받는 직원으로 알고 있겠지. 그렇게 땀 흘리면서 애들까지 키우고 있는 네가 정작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길래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그동안 전부 다 계획한 거야. 마트 직원 아줌마한테 사진 준 것도 나고 소문 퍼뜨린 것도 전부 나야. 그리고 네가 내연녀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도 그리고 그 상간녀한테 찾아가 네 남편의 실체를 까발리니까 역으로 복수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 그래서 마트에 와서 이 난리를 피우게 된 거고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너한테 모든 사실을 알려줘봤자 평소에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참고만 살았던 네가 이혼이라는 큰 결정 앞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아 친구인 내가 더 이상 네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상의도 없이 저질러 버렸어. 저놈은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보다 쓰레기야.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놈한테 또 다른 씨가 있더라고. 최근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됐는데 아주 잠깐 놀았던 상대라고 임신한 여자를 모른 척 하더라. 저런 쓰레기가 이중적인 모습으로 가정에는 충실한 척 아이들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로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 친구의 충격적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은 친구가 소문을 내려 했다는 거에 용서하지 않겠다며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고 친구가 건넨 사진 한 장에는 처음 보는 여자와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밑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쓰레기 짓을 저질러버린 남편과 이혼하게 된 건 정말 다행이었지만 남편이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며 분노한 상태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남편은 제 친구에게 저를 좋아하고 있냐고, 저 몰래 둘이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냐며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만 될까요? 남편은 어차피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시 합치게 될 일은 조금도 없지만 친구의 행동이 옳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도와준 건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저 때문에 피해가 가게 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라 아직까지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네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